이 사막에서 사는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아시스 아닙니다. 와디라고 합니다. 이걸 와디라고 해요. 사막의 우기 시즌에 일시적으로 흐르는 강을 와디라고 합니다. 저희 창업자분들이 2012년도에 창업을 했을 때 금융권에 계시던 분들이었는데 돈이 계속해서 올바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돈이 있는 곳에만 돈이 흘러가고 돈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는 이 현상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와디즈라는 서비스를 이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2014년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제가 그때 합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와디즈의 역사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와디즈에 대해서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고 실물을 제가 하는 걸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다방면에서 크라우드 펀딩이나 와디즈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상한 교체를 수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제가 아주 많은 사례들을 사실 알고 있는데 이거 다 40분 동안 소개하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한 많아봤자 6개, 7개 정도가 중간중간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례들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저희 사무실 전경이고요. 여기가 저희가 또 별도로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4명이 있었는데 지금 회사 160명 정도 되고 있고 올해 한 200명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펀딩이라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 시장이 도대체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거래 금액 측면에서는 아직은 엄청 크다고 보면 좀 어려워요. 저희가 작년 한 해에, 2018년 한 해에 와디즈라는 서비스 안에서 거래된 금액이 저희가 투자형 펀딩, 리워드형 펀딩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총 600억이었습니다. 이 600억 정도가 만들어지는 동안 약 3,50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희도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저희도 나름 투자를 받아가면서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올해 이제 좀 성장의 기점을 맞아서 월 100억 정도씩 계속해서 펀딩을 하고 있고 5월 말 기준으로 지금 600억을 이미 돌파를 했고 3,000개 정도의 펀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저희 성장 동력을 와디즈에서 펀딩하는 팀들에게 이 에너지를 좀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이따가 다시 한번 다른 의미에서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스타트업과 메이커들을 위해서 와디즈는 현재 어떤 생태계들을 만들어 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와디즈의 그래서 다음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간단히 그 내용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와디즈가 만들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간단히 영상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긍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냥 회사원이었고 초기 투자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저한테는 사실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죠.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불만이라든지 개선점이 있으면 그걸 다 언급을 해주세요. 그게 없었더라면 아마 알 수가 없었겠죠. 분명히 와디즈라는 플랫폼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우주상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요새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금전적인 이유였어요. 제품의 금형을 만들고 초기 주문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비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회사원이고 큰 투자를 받을 여유가 없었으면 이 창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크라우드 펀딩의 어떤 구조 자체가 먼저 제품에 대한 컨셉을 알려준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말이 되는 제품이나 말이 되는 서비스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그 비용으로 제품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제품을 돌려드리려는 구조다 보니까 저한테는 사실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했죠. 와디즈가 제가 보기에는 도구적으로는 좀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홍보 비용이 한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품의 펀딩으로 전환되는 것이 비율이 작은 것은 홍보 콘텐츠를 수정한다든지 금액을 낮춘다든지 펀딩 전환율이 높은 것은 좀 더 비용을 많이 낸다든지 판단할
있는데 어떻게 고객이 유입이 되고 얼마나 펀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유입에 대한 분석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었다. 크라우드 펀딩과 일반 쇼핑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품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개선점이 있으면 그걸 다 언급을 해주세요. 완벽한 제품을 그냥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금전적 도움을 먼저 받고 제품을 완성시켜서 일반 판매를 위한 준비 과정을 생각을 하는데 난 이 제품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어. 라는 의견을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장문으로 남겨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없었더라면 제품을 보고 불편한 부분 외에는 아마 알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개선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반 판매를 하게 되면 제품을 샀는데 이게 불편하다,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교환을 한다든지 환불을 한다든지 그러고 사실은 끝나는 거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왜 안 팔리지? 문제가 뭐지?를 알 수 없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 1년간 펀딩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들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건 상당히 컸고요. 저한테는 이제 완벽한 제품 세 가지가 생기게 되죠. 어디에 대라도 부끄럽지 않은 거죠.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해외 다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판매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자기가 유통 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유통 채널을 태우면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제품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참 컸던 것 같아요. 총 이제 3번을 진행하면서 다음 스텝은 뭘 밟아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었는데 역으로 이걸 일반 판매를 해도 되겠다라는 것들을 실제 유통망에서 판단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런 경우 이제 제안이 주시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자문을 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와디즈라는 플랫폼은 노력을 한 것만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제품에 도움이 되고 싶어 라는 의도로 펀딩을 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만 만들고 펀딩만 금액만 잘 되면 끝났다라기보다는 거기부터 시작이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장표로 돌아왔어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할 줄 몰랐는데 불과 1년 후에 펀딩을 진행하고 나서 이렇게 3번의 펀딩을 진행했고 와디즈가 어떤 곳이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저보다 더 잘 설명해주는 와디즈의 메이커들이 있다는 사실에 사실 되게 감동스럽습니다. 감동스러운데 여기서 이 감동을 뒤로하고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들고 있는, 제 몸에 입고 있는, 신고 있는 것 중에 펀딩한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렇게 막 훑어보실 때 손가락으로 10개요? 6개. 6개요?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주세요? 저도 몰라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제가 제 안경도 와디즈에서 펀딩하거든요. 이 셔츠도 펀딩했고요. 이 티셔츠도 펀딩했고요. 요게 방금 나오신 분의 그 텀블러고요. 제가 제 신발도 와디즈에서 펀딩했고 심지어 이 신고 있는 양말도 와디즈에서 펀딩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개는 안 할게요. 소개가 펀딩을 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실제로 청바지 빼고 다 지금 펀딩한 것들이에요. 제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많이 와디즈가 녹아져 있다는 이 사실에 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요 분의 그 영상도 물론 좋았지만 이제는 제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기업들, 어떻게 보면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옆에서 봐왔던 기업들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꺼내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로컬이라고 좀 표현을 해왔는데요.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 생태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렇게 서울청소경력신센터처럼 수도권에 이런 창업 생태계가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제는 지역에서도 로컬에 계신 분들이 이런 펀딩이라는 생태계를 잘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성경 기사님도 알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로 빈집을 살려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남성준 대표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이랑 지금 알고 지는 지금 3년쯤 됐는데 부쩍 요즘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보다 13살 많으신 분이거든요. 저한테 닮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근데 이분이 원래는 뭘 하시던 분이냐면요. 초, 중, 고 대학교 다
다 제주도 나오셨다가 서울에서 이제 금융권에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뭐 FM 창업도 하시다가 한 10년 정도 서울생활 마무리하고 제주도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자유라는 서비스를 만듭니다. 다자유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무져 비싼 서비스일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에 특화된 숙박업소들을 이렇게 가족 단위, 여행자의 그 유형 단위로 큐레이션을 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이분이 이걸 한 1년 정도 하다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 망하겠다. 에어비앤비가 자꾸 제주도에 뭘 많이 차리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빨리 피봇을 합니다. 근데 그 피봇을 할 때 한참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기 남성준 대표님한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우리 빈집이 많고 우리 엄마가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걸 네가 한번 되살려줘봐 라는 얘기들을 조금씩 듣다가 이걸 직접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자금을 필요로 했을 때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요걸 만나게 되었어요. 요게 지금 서귀포의 도순동이라는 곳에 강정마을이라는 곳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도순동에 이렇게 지금은 빈집이 아니지만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이 귤나무 밭이 있고 이 두 채의 빈집을 집주인과 땅주인을 통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은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해보겠다고 하셔서 이분이 초기 투자금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2억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을 합니다.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요. 여기 잘 보이시지 않지만 채권 형태였습니다. 어떤 형태냐면요.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소액으로 투자한 사람들한테 본인이 약속한 기간 동안 얼마의 이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형태의 채권형 펀딩이었어요. 이 회사의 회사 채권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 250명 정도가 투자를 하셔서 2년 만기에 연 2%, 3% 정도를 갚아주는 형태인데 금리로 따지면 대단히 낮은 금리예요. 근데 컨셉을 아주 잘 잡았어요. 여기 이제 투자 설명서에 들어가 보면 당신도 제주도에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라는 형태의 컨셉으로 시작을 해서 당신이 생각하면 그 제주의 여행을 다자유가 만들어 볼게요. 투자해주세요 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6개월에 걸쳐서 투자를 받고 4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집을 드디어 두 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도순 돌담집이라는 상호를 이제 잡았고요. 구글이나 뭐 네이버 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 집을 이렇게 운영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집을 운영해 가면서 투자자들과 그리고 실제로 펀딩에 참여하려고 했던 분들이 문의가 아주 많았어요. 저 이용하려면 이제 언제부터 어떻게 이용하면 되죠? 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이 시기에 제가 또 이분과 어떻게 판을 좀 더 크게 키워보자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어낸 이 집을 이번엔 숙박을 희망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최초로 리워드 펀딩으로 공개를 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파란 집 20명, 빨간 집 20명, 딱 40명의 고객만 2박 3일권으로 받아봅시다 했는데 이렇게 2박 3일권의 그 숙박권 40장을 3분 만에 매진시켰습니다. 방금 이 투자를 받았던 이 컨셉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꼈고 이 집이 그냥 만들어진 집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매우 재미를 느꼈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번의 펀딩을 끝내고 나서 이 회사가 실제로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이 대표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전국 각지에서 내 땅 줄 테니까 똑같이 좀 해줘요 라고 하는 제안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 집 하나 짓고 이거 운영해가는 게 돈도 많이 들지만 삽도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제주도에서만 하겠다라고 결심을 내리셨고 그리고 나서 자금을 이제 모으는 그 과정에서 파트너들을 좀 모집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채권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회사의 주주들을 좀 모집을 하는 게 회사에 장기적으로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리워드형 펀딩이 끝나고 이렇게 증권형 펀딩, 그러니까 주식형 펀딩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회사의 실제 주주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저도 주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7번 주주로, 소액 주주들 중에 제가 7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주주들에게 뭐 숙박권도 주고 그리고 뭐 정기 주주총회 열 때 바베큐 파티도 같이 하고 회사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같이 공유하고 뭐 요런 비즈니스를 이제 계속해서 꾸며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제주의 이 서귀포 지역 외에 애월이라는 곳에 애월 두 곳, 세 곳 정도의 지금 스팟을 정해서 두 곳은 공사가 거의 끝났고 한 곳은 곧 이제 삽을 뜰 예정인데요. 그 두 곳을 이제 짓고 있다는 과정을 채권자 300명, 그리고 리워드형 펀딩에 참여한 사람 40명, 그리고 증권형 주식형 펀딩에 참여한 사람 200명 중 300명 정도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으로 공개를 해왔어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주주일 수도 있고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 용어는 서포터들이라고 하는데 그 서포터분들이 여기 다자요 회사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희 집 개도 같이 데려가고 싶어요. 반려동물 숙소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마침 삽을 뜨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은 반려동물 숙소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초기 인테리어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리워드형 펀딩을 또 합니다. 인테리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리워드형 펀딩을 진행을 했고 여기 실제로 100만 원 이상 펀딩하신 분들한테 주어진 혜택이 뭐 숙박권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반려동물 숙소가 만들어지는데 기획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딱 10명만 고르는데 10명이 제일 빨리 펀딩에 참여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인 거죠. 이게 만약에 초기에 이런 스토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대단히 사기꾼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6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분의 사업과 이분의 이야기에 지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실 그렇게 막 회사가 엄청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더 이제 증권형으로 펀딩을 좀 유치하려고 크라우드 펀딩 진행하려고 이제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요 제주도 안에서 네 차례 펀딩을 통해서 한 5.5억 정도를 조달을 했거든요. 이후에 이제 뭐 축소 투자도 유치를 하고 회사의 이제 밸류를 뭐 향상시킨 다음에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로컬이라는 특성상 이런 좋은 사례들이 아주 빨리 전파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남성준 대표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일을 같이 하다가 이걸 제주도 전역으로 확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2년간 제주도와 와디즈라는 이런 콜라보 페이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주도에 한 40개의 기업이 총 펀딩 금액 기준으로 한 15억 정도의 그 자금을 만들어서 현재도 펀딩을 진행 중인 팀도 있고 펀딩 끝내고 새로운 제품을 할 때마다 와디즈 펀딩을 하고 있는 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창업 생태계에서 좀 뒤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도 와디즈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로컬 지역에 로컬에 있는 분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은 대단히 중요한 수단으로 이제는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 스스로 다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올해부터 제가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지난 2년간 제주도에서 이렇게 로컬 펀딩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나서 올 초부터 제가 2분기 시작할 때 이걸 전국으로 좀 확대를 해가야겠다라고 해서 로컬 기획자를 모집합니다라는 공고를 와디즈에 냈는데 딱 15일 동안 400팀이 지원을 했어요. 전국에 있는 400팀이 지원을 했고 제가 직접 저희 멤버들이랑 뿔뿔이 전국을 흩어다니면서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약 250팀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팀들이 계속해서 지금 로컬의 이야기라는 이런 섹션 안에서 펀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닿기까지 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와디즈 입장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했다면 지금부터는 소셜벤처 초기 창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디즈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한 팀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만난 팀입니다. 딱 보시다시피 2015년 당시에 굉장히 어린 20대 초반의 멤버들이었어요. 20대 초반의 멤버들이었고 이분들이 전부 다 뭐 하시는 분들이었냐면요. 다 미대 다니던 분들이었어요. 지금 다 졸업을 했죠, 학교를. 미대를 다니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로만 아동미술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정말 아동미술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자기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매달 3번 정도 서울 용산 지역과 그리고 불광 그리고 기타 지역의 그 보육원에 가서 미술 봉사활동을 2015년도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미술 봉사활동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 친구들 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보육원에 있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미술 활동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자기들도 디자인을 하고 미술 공부하고 미술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거 아이가 그려낸 이 그림의 의미가 뭔지 파악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이 아이들의 이 창의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 창의력이 단순히 어디에 살고 혹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이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활동을 2년 정도 프로젝트 팀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방금의 이야기들이 그냥 소멸되기 너무 아까우니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자파류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파우치도 만들고요, 텀블러도 만들고요, 가방도 만들고 양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전시회를 이렇게 매 2년에 한 번씩 서울 시내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술 전시를 가면 아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활동을 3년,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앞에서 보였던 이 멤버들이 이제 다 취업을 해야 되는 시즌으로 접어든 거죠. 그래서 뭐 멤버들이 정리가 되고 계속해서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남겨놔야겠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고 또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고 아이들 전시회 펀딩도 후원 펀딩도 받고요. 요 세 번의 과정을 한 1년 반 정도 이 고민 속에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는지 고민 속에서 요 펀딩을 진행하다가 이들이 한 400명 정도 되는 펀딩에 참여한 서포터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에이드런이라는 팀입니다. 에이드런에 갖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 좀 계속해서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피드백들이 꽤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 다 나가고 핵심 3명만 남아서 창업을 합니다. 바로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이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창업 아닌 하고 싶지 않은데 창업을 하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 이렇게 내가 창업을 하려고 목표를 두고 있다가 창업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팀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요 시기가 이제 2016년 정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2016년 말이요. 2016년 말에 요 펀딩을 이렇게 다 끝내고 나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예비사회적 기업 인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는 어떤 브랜드가 되어야 할까를 고민하던 시기에 그때부터 비즈니스에 대한 BM을 설계하고 MVP를 짜고 어떤 제품을 설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단화를 먼저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우리의 색깔이 담긴 신발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했는데 딱 10일 동안 1,000만 원이 펀딩이 되는 걸 보고 우리가 그 2년, 3년 동안 고생해왔던 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알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보관의 제품들로 피보팅을 좀 합니다. 이렇게 아이와 성인 작가가 함께 그린 붓터치로 만든 파우치와 핸드백, 그리고 아이들의 붓터치가 들어간 이런 형태의 가죽 가방, 그리고 아이와 성인 작가가 함께 콜라보해서 성인 작가 머릿속에서 다시 재해석된 패턴으로 된 패턴백, 그리고 이 친구들이 5년 동안 미술 교육을 해오면서 쌓은 이 노하우들을 최근에는 책으로 발간을 해서 교육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 4년 동안 이들이 펀딩을 진행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펀딩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생각보다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팀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이제 법인 차린 지 3년 차가 되는 격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브랜드로서 에이드런의 가치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는 스타트업이 한 3년 정도 넘어가면은 잘 버텼고 그 잘 버티는 과정을 잘 지키다 보면 많은 기회들을 창출하잖아요.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백화점에 단독 팝업도 들어가고 백화점에 일부 매장도 있고 그리고 많은 유통업자들이 실제로 아까 그 텀블러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팔아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했고 최근에는 제주공항에 면세점에도 입점을 해서 에이드런의 제품들이 상당히 지금 매출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새로운 제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펀딩 끝난 팀들, 그리고 펀딩 하고 있는 팀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앞으로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들이 다소 여기서 조금 과장되거나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이게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제품 만드는 사람, 좋은 제품 당연히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그 미션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인 만큼
이 아이들의 행복을 키워드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갈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창업자들이 제가 봤을 때 이런 미션을 잊고 비즈니스를 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팀 같은 경우 그리고 상당히 많은 팀들이 특히 제가 아는 와디즈 펀딩을 진행한 팀들이 한 3년,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이런 고민들을 다시 한번 세워놓고 어떻게 BM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라우드 펀딩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는 건 비약입니다. 그 고민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시기마다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스타트업스럽게 실행을 해서 답을 찾는 케이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기대한 만큼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한 인력, 부족한 자원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를 가장 빠르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수단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많은 스타트업들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의 얘기를 하면서 저처럼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양말도 신고 다니고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와디즈라는 이 플랫폼도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와디즈는 옛날에 돈 없는 사람들만 하는 곳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반복해요. 배달의 민족은 옛날에 동네 치킨집하고 동네 반찬 가게 전단지 대신 온라인으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보면 비비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요 성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과거에 담았던 것들을 그 본질들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플랫폼이 성장해야 이 플랫폼 생태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와디즈는 최근에 굉장히 저희가 밀고 있는 키워드가 라이프 스타일 투자 플랫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겁니다. 최근에 진행됐던 그린 플러그들 그리고 올 초에 진행했던 러빙 빈센트 전시 그리고 스웨덴 에릭 요한슨이라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처음으로 내하는 이런 공연과 전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펀딩을 합니다. 그린 플러그들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모였어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10억이 모였고 저도 여기 지금 1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비밀 아니니까요. 수익이 25%가 났어요. 더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공연과 전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연에 직접 투자를 해서 수익까지 혹은 망하면 당연히 손실도 입어야겠죠. 이 수익과 손실을 함께 하기도 하고요.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규모가 작고 혼자 활동하는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형 펀딩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안지현 씨라는 다소 팬이 많은 이런 아티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77만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이렇게 바이올리스트 같은 거 펀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 펀딩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사람의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아티스트들을 어떻게 와디즈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시키고 많이 알리게 할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리워드형 펀딩으로 인디 아티스트들 지원을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집들 앞에 보여드린 것들은 다 제가 펀딩한 것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윙집, 윙만 파는 이 집에 실제로 이렇게 2,500만 원 정도의 그 인테리어 자금 모을 때 펀딩을 하게 됐고요. 삼겹살 맛집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세요라는 이 개념 자체가 스타트업에 투자하세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특히 이제 일반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세요. 이런 식의 슬로건을 좀 많이 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유형을 보면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시는 분들 유형을 보면 자신의 관심사가 명확하신 분들은 정말 그것만 펀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 중에 하나고요. 치킨집, 삼겹살집, 그리고 베이컨집에 펀딩을 사람들이 하더라.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농업회사에 투자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농업회사에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오프라인 IR 이런 데모데이 같이 오프라인 IR 행사나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투자들과 접점을 좀 만들어서 비교적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은 항상 오프라인에서 투자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형성해주고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만나시라는 카카오에서 대업 투자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자회사로 농장에 계속 투자를 할 때 와디즈는 이렇게 7억 정도를 조달했고 두 번 진행해서 14억 정도 조달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의 펀딩을 조달을 했고요. 제가 이 7억, 15억의 의미를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과거에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었고요. 그게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산업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500만 원으로 늘었고 기업도 덩달아 7억이 한도였는데 1년에 최대 15억까지 발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발행 한도를 증액시키기 전의 단계였고 여기는 발행되자마자 그린플러그드가 10억 펀딩 성공하고 그리고 이 분리호라는 핀테크 서비스가 15억 정도 펀딩에 성공한 사례들도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죠. 잘 모르면 오프라인으로 찾아오세요라고 저희가 이제 뭐 많은 행사들을 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기업과 투자에 대한 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와디즈라는 회사가 그러면 중개뿐만 아니라 또 무엇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최근에 이제 그 지지난달이죠. 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 불이 많이 났는데 와디즈가 이번 펀딩을 직접 진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디즈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펀딩을 합니다. 저희가 딱 5일 펀딩했는데 1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2천만 원을 모아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 저희 와디즈 강릉 선불 TF가 4분이 직접 1박 2일 동안 방문을 해서 이 비용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을지를 다 인터뷰를 한 다음에 최근에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요. 프라이팬하고 접시였어요. 이미 나라에서 조성된 기부금으로 조성된 금액만 600억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600억이 넘어서 사실상 지원이 이미 잘 될 그 체계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뭘 자꾸 사다 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데 집기류, 프라이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와디즈에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고성 토성면이라는 그 가장 피해가 심했던 곳 하나랑 강릉 2개 마을에 1000만 원치 프라이팬과 집기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와디즈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것들을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도 세상 깨닫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면요, 와디즈는 투자형 펀딩, 제가 투자형 펀딩, 리얼형 펀딩 정의를 다 설명드리기 좀 오늘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펀딩, 리워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과 혹은 나의 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잘 해야겠죠. 자, 그리고 시장성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 확보한 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계단 하나하나를 올릴 수 있는 채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디즈에서 펀딩을 성공한 팀들이 보통 한 번만 펀딩을 진행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제품 혹은 기존의 제품들을 다시 디벨롭해서 앵콜 펀딩을 진행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와디즈에서 한 팀이 20번 정도 펀딩을 진행한 팀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저희가 낸 기사가 아니었는데 와디즈는 목을 잘 잡은 플랫폼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통 측면에서는 첫 단계거든요. 생산 전 단계에 있는 팀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생산 전 단계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와디즈를 해 혹은 그 제품을 출시하기 앞서서 시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와디즈에서 펀딩을 해 라고 이 유통 사이클에서 가장 첫머리에 목을 잘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사이트에서는 유망한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선보일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투자 서비스 같은 경우 더욱 고도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리워드형 펀딩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 이제 6년 정도 되었고요. 투자형 펀딩은 업력이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나이를 따지자면 투자형 펀딩은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친구라고 보면 되겠고 리워드형 펀딩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간 친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서비스를 와디즈 안에서 어떻게 잘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막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팀들은 이렇게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시도하면서 이렇게 마켓에 시장의 피드백을 받게 되고 확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겠다. 혹은 새로운 걸 시작해봐도 되겠다. 혹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야, 이건 망하겠다. 딴 거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증의 시점에서 와디즈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이 와디즈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저도 이거 펀딩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이 저도 이거 펀딩할 수 있어요? 라고 그러면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뭘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 카테고리를 보면요, 대부분의 카테고리를 다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 장면 다시 보여드린다고 했죠. 저희의 그 속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오픈 건수를 작년까지 좀 가져와 봤어요. 저희가 작년 한 해 3,000개 정도 할 때 이미 재작년에는 2,000개를 못했어요. 1,000개 조금 언더를 했는데 이미 지금 올해 3,000개 정도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생태계가 잘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와디즈의 서비스 측면에서 어떻게 고도화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다행히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7월달부터 서비스 개편이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와디즈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개편되는 와디즈를 좀 유심히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가 아니어도 되고요. 혼자 창업하시는 분들이 좋고요. 아이디어를 혼자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와디즈에서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펀딩도 많이 해요. 저 여행 자금 마련하려고요. 후원 좀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역사 사다드릴게요. 이런 펀딩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의 유형, 그리고 사업의 단계, 혹은 어떤 사업자의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구애받지 않고 펀딩을 리워드 또는 투자로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끝났는데요. 좀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디즈는 뭐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이 자료는 저도 처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군요. 저희가 상대하는, 특히 제가 상대하는 기업들이 부족한 좀 많은 기업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고 저도 물론 그러겠지만 와디즈를 이용하는 기업들 자체가 스타트업들이고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인력적 혹은 자금적 혹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역량 그리고 제품을 잘 만들었지만 그 제품을 잘 홍보하는 역량 혹은 고객들을 응대하는 역량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와디즈가 그러한 부분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혹은 어떤 주기를 가지고 펀딩되는 그 금액의 저희 매출의 그러니까 펀딩된 전체 금액의 1%를 이제 저희 별도 펀드를 좀 조성을 해서 맵 펀드라는 형태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 조성된 자금을 창업자들을 위해서 쓰는 형태로 가볼까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펀드를 조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업자다 보니까 펀드를 하나 조성하는데 뭔가 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절차가 시작되었고 이미 발표가 되었고 그 키워드는 지지와 도전입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디즈에서 무서워서 펀딩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사실은 무서워서 펀딩 못하겠는데 무섭다고 펀딩 안 하면 어디 가서 뭘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지를 받고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물론 와디즈에서 신뢰도를 많이 쌓은 기업들에 한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 기업들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다면 일부 생산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저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업도 있고요. 혹은 어떤 인력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펀드를 조성해서 메이커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조언도 해주고 지원을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고 실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적으로는요 이렇게 확장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디즈라는 이 중개 서비스가 리워드형 펀딩과 투자형 펀딩 두 개를 현재 하고 있고 이 두 개의 크라우드 펀딩 비이클을 가지고 대략 올해 한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중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중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업자의 본질을 그대로 확장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도전의 가치를 지지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와디즈가 사업을 확장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 이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직원이 16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60명의 임직원이 그냥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신규 사업을 세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와디즈 오프라인 샵 그리고 와디즈 벤처스라고 해서 와디즈가 있다. 와디즈가 이제는 직접 투자하겠다. 와디즈에서 펀딩 받은 기업들에게 유망한 기업들이 있다면 와디즈도 같이 투자하겠다. 이런 투자 조합을 결성하거나 혹은 와디즈가 직접 투자를 하는 형태의 지금 벤처스라는 회사도 설립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와디즈를 통해서 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을 해외로 수출시켜주거나 해외에서 펀딩을 연계해서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요거는 지금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디즈나 펀딩 어느 조건 이상으로 성공한 팀들에게는 일본의 마크아케라는 제일 잘하는 플랫폼에서 펀딩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MOU를 맺어놓았어요. 저희가 그 진행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23개의 기업이 진행을 했고
15개 기업이 성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있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개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이커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사업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 사업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되면 안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와디즈는 필요한 곳에 돈이 흐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피드백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본질에 집중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게 제가 와디즈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본질이자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와디즈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즈니스로 변화를 시켜 나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또 한 번 더 덱스를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간이다라고 조금 거창하게 정의를 내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와디즈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와디즈에서 펀딩을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분들인데 와디즈가 이렇게 만들어갈 스타트업 생태계들을 잘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와디즈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받지 않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강연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